평범한 어느 날, 세일즈맨 데이빗은 답답하게 도로를 달리던 유조차를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유조차 운전사와 목숨을 건 추격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결은 나를 덮칠 듯이 몰아붙이는 거대 유조차의 공포를 실감나게 담아낸 걸작 스릴러입니다. 광활한 땅덩어리에서 살아가는 미국인에게 차는 생활 필수품과도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가 중심에 놓인 영화 또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분노의 질주와 같은 액션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신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마치 수족처럼 표현되면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호러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신체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며 살인마의 살해 도구처럼 쓰이는 차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호러 영화에서 마치 괴물처럼 그려지는 살인 자동차는 대부분 살인마가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그에 반해 자동차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인간을 학살하고 다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두 편의 영화는 영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자동차 커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포의 검은 차와 크리스틴입니다. 공포의 검은 차는 자전거 하이킹 중인 한 커플을 살해하는 검은 차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검은 차는 곧이어 히치 하이킹을 시도하는 한 남자를 무참히 죽인 후 마을 경찰서 반장까지 살해하면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게다가 그 검은 차에는 운전자가 없다는 소름 끼치는 말도 들립니다. 보안관 웨이드는 검은 차를 잡기 위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검은 차는 자신을 쫓는 경찰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파괴하고 심지어는 차체를 굴려 두 대의 경찰차를 한꺼번에 박살내기도 하지만 정작 검은 차에는 흠집 하나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격조차도 아무런 타격을 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던 검은 차는 급기야 웨이드의 연인인 로렌마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살해하게 되고 검은 차가 악마임을 확신한 웨이드는 동료들과 함께 검은 차를 끝장낼 계획을 마련합니다. 크리스틴 역시 사람을 살해하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영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공장에서 완성되자마자 두 사람을 살해한 이 자동차는 이후 자동차 소유주를 점차 미쳐가다 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폐차처럼 방치됩니다. 그리고 20년 후 학교 불량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아니는 유일한 친구 데니스와 함께 집으로 향하다 이 차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차의 매력에 푹 빠져버립니다. 판매자가 말하길 차의 이름은 크리스틴이며 차의 소유주들은 미쳐 죽었다고 하지만 누구도 크리스틴에 대한 아니의 열정을 막진 못합니다. 게다가 크리스틴을 소유한 이후부터 아니의 성격 또한 점차 변해가고 급기야 새로 전학 온 퀸카 리와 연인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아니를 지켜보던 불량배 레버트는 늦은 밤 친구들을 이끌고 크리스틴을 박살내버리지만 곧바로 부활한 크리스틴에 의해 하나둘씩 끔찍하게 살해되기 시작합니다. 데니스와 리는 그러한 크리스틴을 부수고 광기에 휩싸인 아니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입니다. 자동차가 영화의 중심에 있는 호러 영화는 꽤 많습니다. 살인 자동차가 등장하는 초기 영화로는 처음 언급한 대결이 있고 이후 앰뷸런스, 캔디 케인, 지퍼스 크리퍼스 그리고 타란티노의 데스 프루프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인과 공포의 도구로 사용하는 살인마가 등장하는 영화들이지요. 이에 반해 자동차 그 자체가 사악한 존재로 등장하는 영화는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최초의 영화는 외계 운석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불도저를 다룬 1944년 단편 소설을 영화화한 킬도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버스 영화인 나이트메어의 에피소드에서는 믿음을 잃고 여행을 떠난 신부를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호러의 제왕 스티븐 킹이 자신의 단편 소설 트럭을 직접 각색하고 연출했으며 역시나 그놈의 운석 때문에 미쳐버린 차들이 대량으로 등장하는 맥시멈 오버드라이브도 있으며
심지어는 타이어만 굴러다니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광란의 타이어 같은 영화도 있습니다. 물론 악마와 그 악마가 모는 자동차를 일체화된 존재처럼 그리고 있는 연구차도 빼놓을 수 없으며 마치 악몽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더 로드의 연구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 자체가 사악한 존재로 등장하는 영화 가운데 가장 재밌으며 뛰어난 영화는 역시 공포의 검은 차와 크리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실버스타인은 공포의 검은 차를 만들면서 스필버그의 대결 그리고 로저 코먼의 데스레이스 2000과 함께 수많은 로드 무비를 참고했다고 밝혔으며 주연은 조시 브롤린의 아버지 제임스 브롤린이 맡고 있습니다. 대결과 데스레이스 2000을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만큼 공포의 검은 차는 이 작품들의 장점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검은 차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검은 차가 등장해 대결처럼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이와 동시에 데스레이스 2000처럼 수많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해 나갑니다. 다만 검은 차가 성스러운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설정을 넣고 마지막 화염으로 표현되는 악마의 모습을 통해 검은 차가 바로 악마임을 짐작하게 한 점은 영화 끝까지 불길함을 남긴 대결과는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인지 2019년에 속편이 등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저 그런 B급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같은 해에 존 카펜터 감독이 영화한 크리스틴은 스필버그의 대결과 함께 사악한 자동차가 등장하는 가장 뛰어난 영화 가운데 한 편입니다. 특히 공포의 검은 차가 온통 시커먼 71년식 링컨 컨티넨탈 마크 3를 이용해 남성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크리스틴은 핏빛처럼 붉은 차체를 지닌 58년식 폴리머스 퓨리를 사용해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크리스틴은 주인공 아니에 의해 항상 그녀로 칭해지죠. 이와 함께 20세기에는 처참한 완성도를 자랑하던 수많은 스티븐 킹 원작 영화와 달리 캐리와 함께 가장 잘 만들어진 스티븐 킹 원작 영화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틴은 공포의 검은 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차 자체의 공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검은 차는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부여하는 데 반해 크리스틴은 아주 사소한 사고에도 흠집이 나고 심지어 완전히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서진 크리스틴은 곧바로 부서진 차체를 복구하고 자신에게 찍힌 인간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좁은 골목에 피해있던 소년을 차체를 부수면서까지 밀고 들어가 살해하는 장면은 크리스틴이라는 존재를 가장 잘 묘사한 장면입니다. 더없이 강하지만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공격하는 검은 차와 자신에게 밉보인 인물을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가 죽여버릴 듯한 크리스틴, 이 두 자동차야말로 최고의 커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쉬 대 이블데드 시즌2에서는 샘 레이미의 영원한 파트너 델타 88의 악령이 깃들어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크리스틴을 패러디한 이 에피소드에서 크리스틴이 델타 88이라는 남성형 모델로 등장했을 때 얼마나 훌륭한 등신미를 풍길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포의 검은 차가 선한 인간들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검은 차가 복수를 위해 사악한 인간들을 처단하는 장면을 라이더의 처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등장과 함께 인간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고 아마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할 도구이기도 합니다. 결국 도구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어쩌면 자율주행의 등장으로 인해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와 카르가 동시에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키트는 반갑지만 카르는 전혀 반갑지 않겠네요. 더블 피처는 드림랜드의 광기를 다룬 코즈믹 호러 판타지 단테 러브크래프트를 만나다와 함께 합니다. 오늘 더블 피처는 여기까지입니다.